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부 법률아 놀자 시간입니다.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이 항상 계시니까 네. 든든해요. 아, 저는 제인정 법률사무소 오실 때 되면은 뭘 자꾸 물어보고 싶은 게 막 생겨요. 너무 그렇죠? 많아. 네, 그렇죠. 이 시간에 어떻게 다 그러니까. 할 수는 없어서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그 AB60 운전면허증 네. 예,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AB60 자체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예. 그게 남가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통과한 서류 미비자들이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주 법안이에요. 아, 아,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들이. 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불법 네네. 적용을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께 네네네. 지급될 수 있는 운전 면허증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라는 거를 이제 주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찾으실 때 더 자세한 안내를 오늘 방송 이후에도 안내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AB60 이렇게 뭐 구글 같은 데서 치잖아요. 예, 그러면 예. DMV 사이트로 그 AB60 안내문이 있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오. AB60이라는 그 단어를 아는 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언제 시작은 됐나요? 저도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됐나요? 이게 그 브라운 주지사가 통과를 시킨 건 2013년이고요. 오. 이거를 실제로 발급해서 사용하게 해준 때는 2015년서부터니까 벌써 7년 네? 정도가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잘 몰랐구나. 왜냐면 예전에는요, 변호사님. 네. 타주가 가지고 변호증 받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음. 계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는 예, 예. 이제 그 신분이 합법인 걸 증명을 못하면 면허증 발급을 안 해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 사는데 여기는 차가 한국처럼 없으면 안 대중교통수단이 되잖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네네네. 뭐 우리의 발 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운전을 꼭 해야 되니까 이제 타주에 가셔서 신청해서 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서류를 다 주고 받았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좀 약간 조사가 좀 덜하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어떤 분들은 아예 이름도 바꿔가지고 받아오신 분들도 있고 아마 영어 이름 넣어갖고 받아오신 분들도 있고 아이고, 그렇구나.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브로커 분들이라고 하신 분들이 좀 이제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게 네. 그게 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 약간 않겠어요. 그렇죠, 편법이지요. 그렇죠. 네네. 네네. 제가 제일 자주 본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캐나다 패스포트 같은 거를 모르죠. 어떻게 위조를 하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캐네디언 패스포트 같은 거를 만들 때 자기 이름으로 똑같이 한 사람들이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뭐 영어 이름도 집어넣어 놓고 조금씩 스펠링도 다르게. 네. 정이면은 뭐 CHUNG 쓰던 거를 뭐 JUNG로 바꿔 놓는달지. 네네. 네, 그런 경우가 제가 보면은 이름을 바꾼 경우가 한 40%, 안 바꾸고 자기 이름으로 한 경우가 60%. 그러니까 이게 다 운전 면허증이 신분 때문에 발급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약간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방송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가 50개 주에서 제일 먼저 서류 미비자한테 운전 면허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좀 있다가 아무래도 이민자가 많은 좀 리버럴한 스테이트, 그러니까 뭐 뉴저지, 뉴욕 이런 데가 이제 이런 법을 그 이후로 따라했고. 따라 했는데 네. 제가 온라인 한번 다시 찾아서 지금은 몇 개 한 주나 몇 개 주예요? 지금 운전 면허증 주고 있나 봤더니 그 미국 영인 푸에르토리코 포함해서 지금 그것까지 하면 19개. 오, 꽤 네. 되네요. 꽤 네.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좀 세월이 가면서 네, 예. 캘리포니아가 확대됐고. 네, 선두 주자였지만은 지금은 18개 주,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뉴멕시코, 네바다, 매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오레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앤 워싱턴 DC, 네. 푸에르토리코. 그러니까 이게요. 나중에 점진적으로 조금 많은 주가 이런 비슷한 이제 그 주법을 채택을 해서 서류 미비자한테도 운전 면허증을 줬기 때문에 사실 캘리포니아가 지금 7년밖에 안 됐으니까 타주들은 어떤 데는 뭐 2, 3년밖에 안 더 되고 짧을 있고 수도 그래요. 있겠군요. 그래서 불법이 내가 됐지만 운전 면허증을 정식으로 예, 뭐 예. 브로커 도움 전혀 필요 없고 네. 엑스트라 경비 쓸 이유도 없고 DMV에 등록 피만 내면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를
아시면 이제 DMV에 또 안내를 받아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네. 아니 예전에 또 그 제 기억으로는 그 DMV 같은 데를 가실 때 보면은 관공서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서 못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괜히 잘못 갔다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AB60을 통해서도 이제 서류 미비자들도 합법적으로 예, 받을 예, 수 예. 있으니까. 제가 꽤 오래 일했기 때문에 지난 한 15년 동안은 제가 그런 케이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네. 한 15년, 20년 전에는 그 false ID 가지고 타주에서 면허증 받고 이런 분들이 사실 DMV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 예, 이렇게 예, 기다리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소리를 갖고 예, 가시는 그렇죠, 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예. 캘리포니아도 있었어요. 음. 여기 LA가 그 부근에도. 네, 예. 그러면은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실제로 이민국에서. 네 어. 연락을 해가지고 그 그렇죠. false ID, 맞아. theft 이렇게 해가지고 잡혀가서 재판받은 분을 제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요즘이 이렇다는 게 아, 요즘은 예,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네, 사실은 그러니까 계시다는 누군가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볼 때 앨리스트 한 20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지금은 맞아요. 그런 일은 특히 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많이 불체자 이렇게 신분한 예, 예. 사람한테 불이익을 조금 덜 주고 네. 뭐 강하게 트럼프 행정부처럼 뭐 이렇게 잡아가고 추방 재판을 해부하고 이런 것들이 월등히 줄어드는 거는 저희가 막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아. 그래서 그 운전 면허증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할 때 면허증 있냐 그러면 없으신 분들이 아직도 꽤 많은 거예요. 아예 제가- 만들지 않는 분들. 근데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대다수가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예 이런 거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를 모르고 네네. 그냥 사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AB60이라는 게 예. 굉장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아는 거지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손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모른다는 모른다는 그러니까. 뜻이에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변호사님 이렇게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쉬쉬쉬쉬 그럴 수 됐던 있어요. 부분인 네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AB60 라이센스 뭐 법 집행 기관에도 우리가 좀 이걸 쓸 수는 있나요? 그러니까 AB60은 운전 면허를 하라고 하는 거지 이제 그것 때문에 신분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네. 저희는 이제 만약에 좀 합법적인 뭐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들에게는 그 운전면허증이 아이디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언다큐멘트드 에일리언 우리가 얘기하는 서류 미비자들을 카운티랑 주 정부가 다 보호하도록 그 얘기는 교통 티켓을 만약에 띄었다 그러면 경찰이 너 이민 신분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네, 거죠. 그게 이제 sanctuary, 그러니까 약간 그 보호를 해주라는 법이 법적으로 통과가 돼 있는 거예요. 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상황인데 텍사스나 애리조나나 이런 데 가면은 약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예, 예. 보니까 연방 정부의 여러 가지 팔러스에 되게 협조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연방의 보조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티켓 때문에 경찰이 스탑했는데도 이민 신분을 물어서 정부가 연방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주정부나 카운티나 뭐 CD 정부가 협조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당연히 뭐 불체자라고 우리가 불러주신 많은, 분이 예. 가장 많죠. 왜냐하면 국경을 멕시코에서 접하고 있고 가깝고. 제가 봐도 언다큐멘트드 에일리언이 뭐 1,1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아마 반은 멕시코에서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반 중에 제 생각에 반 이상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또 네. 일자리든 뭐든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이거 AB60을 해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이걸로 뭐 내가 국내선을 탈 수 있냐, 예, 예. 뭐 국제선은 아, 나가는 비행기 건 탑승. 자유지만 못 오니까.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디는 아이디인데 그래도 이제 그 우리가 TSA라고 그래서 그 TSA는 그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이라 그래서 한국말로 뭐 교통안전국 같은 건데요. 네, 예. 실제로 제가 국내선, 국제선 타보면 국제선에는 항상 TSA 요원이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국내선에는 제가 보면 거의는 없지만은 간혹 가다가 뭐 신분이 의심스럽거나 아이디가 없거나 운전 여권을 들고 왔는데 여권이 익스파이어 됐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항공사도 TSA에다가 이렇게 트랜스퍼를 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는 이 AB60으로 나온 거는 거기가 서류 미비자한테 주는 번호로 이렇게 클래스가 좀 나눠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겠죠.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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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건 면허증하고 똑같이 똑같은데, 생겼어요. 네. 네. 그렇지만 거기가 코드가 분류가 돼 있죠. AB60으로 받으신 분들은. 아. 그럼 아무래도 TSA는 연방에 소속해 있는 교통안전국 뭐 이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연방하고 협조를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도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비행기 탈 때는 저희가 여권 한국 분들은 이제 뭐 범죄 연루되거나 뭐 기소 중지되고 이런 분들도 막 의외로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많은데 네. 여권을 어떤 사유가 있어서 발급 못 받으신 분은 대부분 형사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군대를 어쩔 수 없이 못 가서 뭐 네네. 군대 기피자가 돼 있달지 어렸을 때 유학 갔는데 이제 병역 기피. 그럴 수 신분이 있죠. 해결 안 네. 되면은 정식으로 면제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병역 기피. 그러니까 여권이 이제 발급을 못 받는 분들도 또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이런 여건이 AB 있죠. AB 60으로 받으신 면허증보다는 제 얘기는 국내선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유효한 여권이 훨씬 여권으로. 더 안전한 네. 거예요. 그냥 본인인지 아닌지 아이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국내선 국내선은 같은 경우. 예, 네. 이민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네.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운전하고 다니시는 거는 또 제 생각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고 네. 어디에 가든지 그게 DMV에서 발급한 거기 때문에 보도 ID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국내선을 그렇죠. 특히 좀 혹시라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 운전 네네. 면허증 요게 AB60보다는 이제 여권으로. 사용하지 않는 근데 것이 여권 패스포트 살아있는 제가 걸로. 실제로 뭐 유효기간 이렇게 지나지 않은 AB 여권. 60으로 면허증을 받은 사람 엄청 많은데요. 그걸로 무슨 불이익을 받았달지 체포가 될지 찾는 사람은 이거 시행한 이후로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우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TSA 요원이 뭐 있는데 이런 데서 AB60을 보여주는 거는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거 같지는 그건 않아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뭐 만료되지 않은 여권 다른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네네네. 왜냐면 하시는 이제 것이 우리가 탑승할 안전하다. 때 맨날 요즘 보딩 패스도 다 뭐 일렉트로닉 맞아요. 하고 네. 뭐 본인인지 아닌지 항공사 직원만 보기 때문에 그러네. 많은 항공사 앞에 TSA 직원이 있을 리가 없잖아. 요원도 별로 그러네. 없고. 그러니까 여권이 또 부득이 없으신 분은 또 비행기를 타셔야 되면 못 타는 게 아니니까 네네. 대부분은 저도 국내선 탈 때 TSA 요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딘가에 간혹 있긴 있겠죠.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제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연방 땅이 있잖아요. 있죠. 연방 땅이 우리가 잘 아는 뭐 국립공원도 다 연방 땅이거든요. 캘리포니아 안에 요세미티 이런 거는 캘리포니아 안에 있지만은 소유지는 국유지니까 연방이 그렇죠. 이제 소유하고 네네. 있는 거예요. 내셔널 파크 같은 거. 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냐면 운전을 하다가 신분이 합법이 아닌 것 때문에 그 CBP 초소가 CBP가 국경 세관 세관 국경국, 단속법이거든요. 그러면 에어포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항해 같은 거 하고 뭐 크루즈 가면은 시포트에서 인스펙션 받고 우리가 티아나 가까운 데 살고 있기 때문에 티아나 같은 데를 운전하고 국경 넘었다 오면은 보도 그렇죠. 보도에서 보도요. 인스펙션 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인스펙션은 항공으로는 에어포트, 배로 오는 시포트, 그 다음에 국경을 넘어오는 보도 이렇게 세 군데서 인스펙션 하는데 그게 CBP가 관할한 네, 업무예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때 이 CBP에 내국 국내 안에 있는 검사하는 초소를 되게 많이 지었어요. 더 많이. 직원도 많이 뽑고. 네네. 그때 CBP IC 직원을 제 기억에 트럼프 행정부 때 15,000명을 늘렸어요. 우와, 굉장히 많이 늘렸네. 어마어마한. 미국이 이제 국토가 넓잖아요. 예. 네, 초소가 네, 네. 여러 군데 더 이렇게 다시 세운 만들어서. 뭐 한 초소에 한 명만 뭐 근무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팀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뭐 자시아 트리 가시다가 놀러 간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다 CBP 초소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또 검사를. 근데 세워가지고 다 아이디 내라. 거기가 이제 연방 CBP 인스펙션 사이트이 미국 전역에 트럼프 행정부 때 조금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근데 극비 작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되어 네, 있는 CBP 인스펙션 오피스 이렇게 구글에서 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어디 나오는구나. CBP 인스펙션 사이트이 주소까지 뭐 다 네네네. 요즘 같으면 지도까지 다 잘 보여요. 네네.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 이렇게 캘리포니아처럼 안전하게 언다큐먼 에일리언을 보호해주는 법이 통과하지 않은 주를 지날 때는
이렇게 CBP 인스펙션 사이트 이거를 좀 치셔가지고 네. 그 앞에만 한 블락만 패스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르면 괜히. 그냥 지나가다가 그렇죠. 다 스탑해서 신분해가지고 진짜로 잡혀가서 저희가 디텐션에 있는 거 번드 내서 이미그레이션 아유. 번드 내서 나오는 것도 뭐 한 2주씩 걸리고 그리고 아유. 거기가 이제 좀 멀다 보니까 어디 시골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서 LA 같으면 히어링이 일주일이면 되는데 거기는 막 한 달이나 걸렸어요. 우와. 판사님이 없어가지고. 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분은 이제 시민권자랑 추방 재판을 해부되셔가지고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받는 데까지 한 2년 반 걸렸어요. 아, 그러죠. 야,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가셨을 때 혹시 이제 패스포트 같은 게 이제 있을 경우에는 좀 괜찮은 거죠, 그러면? 아니죠. 이미그레이션 신분 안 되죠. CBP는 아, 확인하기 예.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름, 생년월일 다 집어넣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겠죠. 데이터베이스 컨펌해서 리갈리 오버스테이 스테이하는 프루프가 없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겠네요, 뭐 진짜. 형사 사건이 아니니까 우리가 체포란 단어는 안 쓰지만 구금. 구금을 되겠죠. 구금. 맞아요. 네. 구금에서 이제 구금하는 디테인션 센터, 거긴 감옥은 아니죠. 네. 디테인 사람들을 잠시. 구금하는 장소에다가 잠시가 아니라 반드 내서 나올 때까지. 아, 반드 내서 재판 받을 아, 때까지 맞네. 반드 못 내면은 재판 받아서 비행기 태워서 본국에 귀국할 때까지 네. 구금돼 있는 디텐션 센터에 있어야 돼요. 이거 잘 알으셔야 되겠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잡혀가신 분들이 뭐 알고 갔겠어요. 아이, 모르죠. 그러니까요. 모르고 네. 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우연한 기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면 정부가 비밀리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알면 이제 네. 신분 해결 안 되신 그렇지만은 분들도 광고는 하지 않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찾아서 알아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오늘 얘기한 뭐 불법인데도 면허증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나아가면은 또 불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세금 보고도 안 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많으시죠. 근데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은 불법인데 어떨 때는 또 회계사님이 할 필요 없다. 변호사를 막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민법하고 세법은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유가 뭐 소셜시큐리티 번호 없다. 내지는 옛날에 내가 유학생일 때 받았는데 거기에 not valid for 그치, employment 일하지 말라고 써져 있으니까 써있다. 못 쓴다. 그러니까 나름 막 인터넷 내지는 뭐 혼자 막 해석을 해서 전문가한테 와서 이제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쓸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제가 보면 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셜 번호가 나오신 분들은 솔직히 거기에 not valid for employment 이렇게 써져 있어도 그걸 평생 쓰실 수 있고 나중에 뭐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받아도 그 번호에 그 컨디션이 붙어 있는 거를 리프트 그렇죠, 아웃해서 맞아요, 네. 세임 번호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맞아요. 거예요. 업데이트만 그냥 가서 SSA 가서 하면 네,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소셜 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국세청이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1,100만 명이나 맞아요.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겠다고 세금 보고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하면서 대신 여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아, 맞다. 그럼 여권이 살아 있으면은 텍스 아이디 번호를 신청을 그렇죠. 하면 네. 연방에서 네. 세금을 내게 하는 텍스 아이디 번호가 그 디짓 자릿수는 소셜 번호랑 똑같아요. 시작하는 번호가 그렇죠, 그렇죠. 보통 맞아요. 뭐 네. 9 얼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텍스 아이디 번호를 세금 보고를 하면서 주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는 그것도 내가 세금 보고 할 테니 텍스 아이디 번호를 주세요. 줘라, 그리고 그러면. 신청서하면 다 줬었어요. 어. 저도 아주 옛날에 일할 때는. 근데 그게 한 정확한 연도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almost 거죠. 한 20년 네. 전서부터는 너네가 이제 불체자 얘기하는 거죠. 서류 미비자는 세금을 실제로 보고를 해서 연방에 제출을 할 때 네. 그때 텍스 아이디 번호를 신청해서 어떨 때는 여권을 원본을 국세청에 보내라고 할 때도 있고요. 대부분은 여권을 아이디를 그 노더라이즈 해가지고 여권 예. 패스포트를 노더라이즈 공증해서. 보내서 통과할 때도 있고 제가 볼 때 LA는 그래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IRS 헤드쿼터가 페더럴 빌딩 다운타운에 있어요. 300 노스 로스앤젤레스에 있거든요. 거기 인민국 있는 건물에 예. 우체국 헤드쿼터도 거기 있고 국세청 헤드쿼터도 거기 있어요. 예. 인민국이 뭐 굉장히 많은 층수를 8층 건물에 쓰고 있지만 IRS 헤드쿼터는 거기 2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을 가지고 직접 그 세금 보고하는 헤드쿼터에 가서 제가 보통 신청하라고 하면은 조금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아이디도 있게. 확인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에 찾아보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이거 제가 직접 가시는 게 낫겠네요. 오래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이제 네. 경험이시죠. 네, 많은 케이스들을 해보면서 이게 좀 더 빠르고 안전하구나.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 저희가 텍스 아이디 번호를 신청해서 세금을 잘 내시라.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요, 변호사님 저희가 네, 네. 잠시 이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네, 와야 다시 되니까. 돌아와서 이제 그 운전면허증 AB60 또 그리고 또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네.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우리 지금 AB60 네.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운전 면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그 사용법이나 뭐 여러 가지를 알았고 이제 요거를 발급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서류들을 좀 준비해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AB60은 합법적인 신분인데 영주권 아직 안 받은 상태 비민 비자로 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무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로 와서 학생 비자를 변경했달지 뭐 J1 인턴으로 있는데 학생 비자를 변경했달지 내지는 주재원들도 EL 이런 비자를 갖고 있는데 예. 그 디펜던트 동반 가족들은 네. 부양자. 급행이 안 돼요. 음. 급행 수속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00불 프리미엄을 내면 주 신청인은 15일 만에 허가를 해주고 제가 이거 프로세싱 타임도 오늘 아침에 잠깐 찍어봤더니 네. 뭐 L1 비자를 갖고 있는 주재원의 배우자는 9개월 반이 있어야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와. 오래 걸리네. 근데 서류 접수는 6개월 이전에는 하는 것 자체도 안 되니까 왜 네네. 신분이 확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들이 네. 되게 또 많은 거예요. 그 합법인 부양 가족들이 연장 신청 대기 상태에 있는 거나 네. 또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소유를 신청해서 서류상으로는 불법이 아닌 게 됐지만 워킹 퍼밋이 9개월씩 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아이디가 없이 비어 있는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이 AB60을 이용해서 운전 면허증을 다 발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이기 때문에 또 안 된다고 생각해서 AB60을 안 하신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아. 그다음에 그 동반 가족들은 급행이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리고 특히 지금 FMJ 이런 거는 최근에 1,750불 내는 프리미엄 제도가 생겼지만 프리미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17개월 밀려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불법은 오시네요. 아니지만 그 사이에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네. 내가 굉장히 발이 신분이 걷기죠. 합법이 아니가 대기 상태에 있는 거는 내가 합법이란 서류가 지금 계류 중인 거예요. 그런 분들도 다 AB60으로 우리가 면허증을 받으라고 저희는 손님들한테 다 얘기해드려서 운전은 어떻게든지 이 법을 잘 이용해서 하시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서류 계류 중일 때는 나는 둘째자가 하면 안 아니니까 된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잘못 아셔서 운전을 못 하시고 뭐 우버 타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 꽤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잠깐 예. 리마인드 해드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DMV 사이트에 가잖아요. 그럼 요즘에 DMV 사이트에 모든 나라가 이렇게 외국어로 돼 있는 건 아닌데 거기 안내문에 보면은 언어 선택 예, 데가 예. 있어요. 네. 네, 네. DMV 로 거기에서 들어가면. 코리안을 택하면은 네. 네. 안내문을 다 한국말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면 보통 영어가 먼저 뜨고 한국말 버전을 누르면은 한국말이 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네.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면허증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 신분이 불법이 되면 면허증을 갱신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합법적으로 체제한 또 기간만큼만 주거든요. 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H1 비자를 3년 받았다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그 H1 끝나는 날짜까지만 주는 거예요. 옛날처럼 5년씩 주는 게 아니고. 아, 이제는 네, 내가 뭐 L1 비자, L1B 비자를 2년 받아갖고 왔다 그러면 그 2년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 상태 중간중간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바뀌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일 먼저 안내문에는 과거는 2000년 10월 이후에 발급된 익스파이어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네. 그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운전면허증 익스파이어된 거. 네. 근데 DMV가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신분이 이 사람이 지금 익스파이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서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고 온 거를 이민국에 또 조회를 하는데 요즘 보면 시간이 한 달에서 2달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오래 걸리네. 그러니까 제가 서류 미비자로 가려면 예를 들어서 합법인 사람들은 마지막에 체제 기간이 끝났던 허가증, 네, 그러니까 I-797A 양식이 보통은 미국에서 신분 변경 연장하신 분들은 네. 그런 서류하고 여권을 아이디로 챙겨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익스파이어된 여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두 개 문서 대신에 익스파이어된 그 면허증으로 하나의 서류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주에서 와서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신청한 사람들이 네. 꽤 많이 있는 관계로
이 리ኳ이어먼트 서류 중에 거주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거주 예, 증명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운전면허증이 없으신 분이 더 많잖아요. 아예 한 번도 안 받으신 분. 그런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서류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영사관에서 주는 ID, 네. 그러니까 그 코리안 ID 네, 카드, 예. 그다음에 코리안 패스포트,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살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살아 있는 여권 또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이민국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내 신분이 불법이 지금 합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지 A60이 되지. 네, 예. 아. 그냥 거주 증명만 갖고 가면은 애기 들어주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완벽하게 여권하고 해설을 입국 기록이 만약에 S다, 우리가 얘기하는 무비자로 뭐 무비 들어왔다, 그런 분들은 CBP에 들어가서 그 I-94 90일 체제 기간 있는 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여권이랑 하셔야 같이 되는구나. 가서 접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법이 됐다는 서류를 항상 갖고 가야 돼요. 그렇죠. 유학생 같은 경우는 입학 허가서 I-20가 끝나고 자기가 F1이 터미네이트된 그 입학 허가서 I-20를 들고 가야 되고 J1 인턴 같은 경우는 1년, 트레이는 1년 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뭐 본국 귀국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오버스테이 했어요. 그러면은 DS2019라는 J1이 끝나는 날짜가 적혀 있는 양식, 비자 네네. 페이지 이런 거를 꼭 가져가야 되고, 비자가 없는데 그냥 불법으로 계신 분들, 또 이런 분들, 네. 네, 그런 네. 분들은 이제 그 결혼했으면 결혼증명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이의 birth certificate, 이혼을 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디볼스 저지먼트, 네. 이런 것들은 캘리포니아 거주여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서류라서 예, 예. 거주자 증명서류 두 개를 하나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서류 서류 자체가 캘리포니아 거주여야지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두 개를 하나로 할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막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거주 증명서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집 계약서, 세금을 렌트 아까 뭐 이런 내신 것들. 분들은 네, 네. 세금 보고서 사면 네. 리스 계약서.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면은 저희가 은행에 가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 가면 제가 언다큐멘 에일리언 여권만 살아있으면 다 얹었죠. 뭐, 계좌 오픈해 그렇죠. 줘야 네, 계좌 맞아요. 오픈할 네. 수 있어요. 은행 계좌, 뭐 스테이트먼트, 그렇지 않으면 전화빌, 뭐 가스빌, 유틸리티 빌. 거주 증명. 네, 이런 거주 증명서를 내가 살고 있는 기록을 갖고 가야지 네. AB 60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신분에 관한 서류 꼭 챙기고 거주에 관한 기록을 갖고 가시고, 과거에 대신에 면허증 익스파이 됐던 분이나 여기서 애 낳거나 결혼했거나 이혼하신 분들은 서류가 조금 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지는 그렇겠네요. 거죠.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거 있었으니까. 판결을 받았으니까. 음. 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DMV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그렇죠. 네. 안내문을 지금, 예. 한글 영어로 네. 보시면 돼요. 변호사님이 딱 얘기해 주셨는데 DMB 들어가셔서 그 뭐죠? 트랜슬레이트 그 부분을 딱 클릭하시면은 한국어로 네, 보실 수 한국어로도 있으니까.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네네. 네,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혹시 더 좀 궁금하신 점은 213-738-0928 213-738-0928로 전화하셔서 네.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변호사님과 얘기하면요 항상 시간이 이렇게 짧아요. 시간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 더 물어볼 네. 거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좀 전화하세요. 여쭤보고. 제인정 네, 변호사님한테. 전화할게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